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구도는 이재명 후보 대 이낙연 후보 간 맞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던 10,000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낙연 후보도 어제 울산을 방문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던 울산 지역 만여 명이 정 전 후보의 중도 사퇴 이후 이재명 후보 진영으로 흡수됐습니다. 이상원 울산시당 위원장과 중국, 울주군 지역 위원장, 또 광역의원 10명과 기초의원 20명이 이 후보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공정과 정의의 시대적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공감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갈 기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로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원 31명과 울산 시민 1만 명은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낙연 후보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은 흠이 없고 확장성을 가졌으며 미래 비전을 갖추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울산을 생태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수소경제 선도도시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맑은 물 확보와 방구대 안곽화를 보존하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과 울산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울산의 제2기적, 제3의 기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울산 지역 변호사 11명도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대 이낙연 후보 간 맞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울산의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투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0월 중 경선이 완료되면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정책 공약 엑스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울경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울산공항 존폐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울산 시민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기 전에 박성민 시당 위원장과 공론화를 제안한 송철호 시장과의 1대1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동영 전 시의원과 울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어제 울산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 폐쇄 공론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송철호 시장에게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상업시설을 확대한 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는 신세계 측의 계획안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울산 시민과 중국 구민이 원하는 신세계 백화점이라며 신세계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 야합으로 발표된 계획안에는 개발 규모가 명확하지 않는 등 대표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급조한 개발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허가권을 가진 울산시와 입점 지자체인 중구청과 협의해서 시민과 구민이 원하는 방안을 담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울산시는 고호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민주화운동 명단 비공개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9,800여 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고 이 명단은 행안부에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울산시가 공개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운영을 특정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된 정천석 동구청장의 정치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검찰은 지난주 정 구청장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정 구청장도 같은 날 상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1명과 총선 입후보 예정자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로 내정한 김석겸 전 남구 부구청장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이 나지 않아 임용이 불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청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와 울산시설공단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남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는 재공고가 불가피해졌고 오는 10월 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도 연기됐습니다. 추석 연휴 5일간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감염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최대 고비를 2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5일 동안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자가격리 중 확진이거나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일일 평균 20명이 넘었습니다. 가족 간 이동량이 많고 검체 건수도 20일 3천여 건과 21일 5천여 건, 22일 8,300여 건 등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5천여 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달 초 일일 평균 30에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확진자 추이 최대 고비를 2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석은 이제 전에하고 좀 다른 게 이동량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14일 잠복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앞으로 2주 동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방역당국은 일상으로 복귀한 시민들에게 호흡기 계통에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병원보다는 즉각 PCR 검사부터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계통에 기침이 난다든지 목이 따갑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평상시하고 내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면 병원을 가시지 말고 무조건 임시선별검사소 와서 검사부터 받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1일 기준 68.9%인 1차 백신 접종률을 이달 말까지 73%까지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돌파 감염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2차 접종까지 마친 울산 지역 돌파 감염자 수는 14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9%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돌파 감염자는 1,100여 명. 백신 접종자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주소방서가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간월제 대피소에 산악 전문 의용 소방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주소방서는 오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4명의 대원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원들은 요 구조자의 신속한 발견과 구조와 구급의 보조 업무, 순찰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신고와 교통사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7.5% 증가했지만 가정폭력 신고는 전년 대비 15.2%, 데이트 폭력 신고는 65%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19.6% 감소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32.6% 줄었고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종합 치안 활동과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울산 지역의 119 신고는 모두 4,308건으로 평일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는 추석 전날인 20일이 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석 당일인 21일과 연휴 시작이었던 18일 순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과 약국을 안내하는 의료 상담 전화가 991건으로 평일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다음 달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포럼을 열고 대대적인 인재 영입에 나섭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글로벌 포럼에 차세대 배터리와 환경, 친환경 소재 등 회사가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을 대거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 영입을 위해 김준 총괄 사장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린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스트는 디자인학과 김관명 교수팀이 제안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원격 재활기기인 구피가 2021년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컨셉 부문 수상작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피는 데이터 기반 진단과 훈련이 하나의 기기에서 가능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 스스로 정확하고 쉽게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형 보급형 재활기구로 특히 팔과 팔꿈치의 상지 재활 분야에서 폭넓게 쓰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에 5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늘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연계 관광이 없어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평일에도 출렁다리를 이용하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흔들리는 다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찔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가까운 데 이런 게 있으니까 새로웠고 좋았습니다. 신선했어요. 주변 출렁다리 좀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좀 처음 가봐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7월 중순 개장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에는 이미 5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재유행 속 석 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동구청 자체 조사에선 입장객 절반 이상이 타 시도에서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외지인 유입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출렁다리는 해양관광도시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와 관련된 연계 관광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입니다. 현재 출렁다리의 대표적인 연계 관광지는 일산해수욕장 해상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와 짚라인입니다. 다만 준공이 2년 후인 2023년으로 계획돼 있어 당장 연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동구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규모 있는 숙박시설도 전무합니다. 동구는 출렁다리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술도에 설치했던 해상수산물 체험장을 꽃바위 등으로 확대해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울산시와 함께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술도 해안가 부근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복수의 호텔과 리조트를 유치하는 계획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왕암 공원 술도 지역 이런 이쪽에 체류형 관광시설을 숙박시설을 넣기 위해 가지고 시하고 동구하고 지금 업체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획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렁다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관광 계획을 장단기로 나눠 세우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동구청이 올해 열린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기획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국제관광박람회는 30여 개 지자체와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종합관광박람회입니다. 동구청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와 해파랑길 걷기 사업 등 코로나19 속 안전한 걷기 여행에 초점을 맞춰 기획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 해상 캠핑장인 북구 당사 현대오션캠프가 타 지역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캠핑장 개장 이후 한 달간 진행한 이용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7%가 타시도 거주자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객들은 예약 시스템과 이용 시설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정식 운행 중인 남구의 친환경 신교통수단 맞춤형 관광 수소버스가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맞춤형 관광 수소버스는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고래박물관과 문화창고 등 장생포의 주요 관광시설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매월 3,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광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는 매주 주말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탑승해 남구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코레일과 함께 내일로 자유여행 홍보단을 운영하고 부산 부전역에 대형 전광판 광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빌려간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가 도박 자금으로 1,150만 원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으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갚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출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예방,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비원 폭행과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갑질 근절과 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노동자와 입주민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홍보와 교육,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